네. 또 멀리서들 또 찾아주시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대통령의 집 관람 안내를 맡은 노무현 재단의 임태성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뉴욕에서 집례하던 사람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고향집에 놀러 왔다 생각하시고 지금 오늘 결의를 다지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집은 편안한 마음으로 고향집에 놀러 왔다 생각하시고 동아마을 안내 해설사 1호 안내 해설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오시는 분들 마을 안내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 뒤를 이어서 저희들이 손님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님을 맡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사진 촬영 자유롭게 하셔도 되니까 다니시면서 좋은 풍경도 많이 담아가십시오. 그리고 사진 촬영하신다고 제 해설 안 듣는다고 제가 삐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건축 재료로 지어진 집이라 물리적인 기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만지지는 마시고 눈으로만 관람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저쪽 따라다녀 주십시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집을 들어가는 길목을 지나고 계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빨간색 열매가 열리는 산수유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풀은 마삭줄이라는 풀인데 대통령께서 좋아하셨던 풀입니다. 아래는 개나리가 있고요. 뒷분들 제 소리 들리십니까? 네, 인원이 원래 25명 제한인데 조금 인원이 많아서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될까봐 좀 염려가 됩니다만 네, 여기 잠깐 서겠습니다. 뒷분들 오실 기다릴 겸 이 집이 지어질 무렵에는 여러분들 왼편에 보시는 이 담장도 없었고 대나무도 없었어요. 이후에 이제 보안시설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차단시설이 생겼는데 당시에 이제 요 바로 앞 공터에 여러분들 같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이 집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대통령님. 네, 나오세요. 대통령님 나와주세요. 그래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그때 그 장면 떠올리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면? 시작! 대통령님! 나와주세요! 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밀짚 모자 하나 딱 쓰시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바로 이 장소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소통하셨던 장소를. 그래서 저희는 당시에 이 장소를 만남의 광장 이렇게 불렀었고 그때 그 장면들 보시라고 요 앞에 영상시설도 만들어 놨으니까 시간 되시면 또 한번 들르셔서 그때 그 장면도 보시고 또 우리 대통령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대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왼쪽 편에 있는 초가지붕집은 대통령께서 태어나셔서 8살 때까지 사셨던 생가입니다. 생가. 예, 복원된 생가이고요. 대통령 어릴 적 기억 더듬으셔가지고 디자인해서 만든 곳인데요. 일반적으로 막 박제화된 구경만 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생가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시는 분들이 하룻밤 묵어갈 수도 있는 그런 실용적인 곳으로 만들길 원하셨죠. 대통령님답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생가가 복원되고 나면 여기 신혼부부가 하룻밤 묵고 가면 좋은 기운 받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안 비슷하죠? 네, 연습 좀 하겠습니다. 기대가 참 많으셨는데 안타깝게도 대통령께서는 생가가 복원된 모습을 미처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네, 여기가 진짜 대문이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겠습니다. 네, 이 안으로 들어오시죠. 요 앞쪽까지, 라인 앞쪽까지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뒷분들도 들어오셔야 되니까. 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인물 퀴즈. 문체부 장관이기도 하셨고, 국회의원이기도 하시고, 노무현 재단 이사이기도 하셨고, 네, 또 본래 본업은 시인이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굴까요? 유시민 씨는 작가긴 합니다만 시인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접시꽃 당신, 담쟁이, 도종환, 정답. 죄송합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노무현 재단 이사 시절에 이 집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의견을 하나 주셨어요. 특히 오늘 여러분들 하셨던 결의 이런 것들과 조금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 지금 이 시기에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런 에피소드가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보통 전직 대통령이 사는 개인적인 집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저라는 표현은 고관 대작들이 머무는 개인적인 집을 의미하기도 하고 특히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 고관들이 머물던 개인적인 집을 사저 이렇게 불렀었는데 우리가 별 순화 과정 없이 그냥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라도 이 집만이라도 우리가 순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그냥 사저라는 표현 대신 그냥 대통령의 집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리도 있는 말이기도 하고 또 유족들도 동의를 해서 앞으로 저희는 이 집을 사저라는 표현 대신 그냥 대통령의 집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집은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는 데는 지하층이고 그중에서 차고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타고 다니시던 탈 것들을 전시해놨어요.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왼쪽 편 처음엔 차량은 2002년 새천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때부터 대통령 당선 시기까지 타고 다니셨다. 그래서 이 차 타고 전국을 누비면서 선거운동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을 만들어준 행운의 차량. 오른쪽 에쿠스는 퇴임하시고 이제 봉화에서 타고 다니시려고 마련하신 차인데 막상 여기 오시니까 바로 탈 일이 별로 없으셨대요. 이런 거 타고 다니시고. 그래서 몇 번 안 타셨다는 거예요. 두 차량 다 지금은 효용이 없어서 등록 말소된 상태고 전시를 위해 보관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이 파란색 전기 자전거 대통령께서 타고 다니시던 대통령이 자전거입니다. 이 뒤에 있는 빨간색 캐리어나 보조석은 사진이나 영상들을 통해 보시면 계실 거예요. 이게 무서웁니다. 손도 들어가시고 몸뚱이도 달리고 그러시죠. 이렇게 몸뚱 이 자전거 타시고 몸뚱 달리실 때 찍은 사진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 사진 자료를 유심히 보면 우리 대통령의 얼굴 표정은 아주 온화합니다. 왜? 전기 자전거니까. 뒤에 따라오던 비서진들의 얼굴 표정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죠. 왜? 페달 자전거니까. 그때 제일 얼굴 많이 찌푸린 비서가 누구였냐면요. 예, 얼마 전 안타깝게 계시다가 이제 석방 대신 김경수 얼굴 제일 많이 찌푸렸다고 제가 일단 마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뒤에 빨간색 보트가 하나 보입니다. 그죠? 예, 죄송합니다. 여기 조심해 주시죠. 여기 장비 안 부딪히게 좀 조심해 주십시오. 네. 빨간색 보트가 하나 있습니다. 화포천 환경지킴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마을 근처에는 국내 최대의 하천형 습지가 하나 있고 있습니다. 화포천이라고. 그 화포천이 대통령이 여기 퇴임하시고 오셨을 때 아주 더러웠어요. 인근 공장 폐수나 생활 쓰레기들로 몽사를 앓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자원봉사자분들과 직접 나서셔서 저 보트 타고 다니시면서 쓰레기 막 수거하고 하시면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을 하셨거든요. 맨 먼저 하신 일이 그 일입니다. 마을 청소. 그죠? 그때 사용하시던 작업용 보트 있죠. 놀랍게도 정화 활동 1년 만에 물도 깨끗해지고 천년 기념물이 황새도 한 마리 이 마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황새한테 이름도 붙여줬죠. 봉순이라고. 지금도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봉순이. 저 세 마리 봤습니다. 그래서 네, 봉순이. 네. 벌써 예. 그래서 이후에 그 노력 끝에 얼마 전에는 이 화포천이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하고 또 국가하천으로 얼마 전에 승격됐습니다. 대통령님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 안쪽에는 대부분 기계실 보일러실입니다. 우리도 대통령님이 이 집 지을 때 냉난방 위에서 우리 그냥 친환경 에너지 써야지 하시면서 지열 시스템 맞아 그러셨거든요. 당시 기술은 비효율적이고 큰 공간을 잡아먹어서 주변에서 말리기도 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고집을 피우셨어요. 그래서 대통령 고집 때문에 이 집은 국내 주택 사례로는 지열 시스템을 도입한 첫 집이 되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또 효용이 없어서 일부 시설들을 덜어내고 대통령이 기록물들이 참 많거든요. 기록 대통령이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예, 지금은 하원 학습 기능을 갖춰서 대통령 사료를 모아놓는 지금 수장고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요 앞에 작년 9월 1일에 개관한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 전시관, 대통령 기념관이 개관을 했거든요. 이제 그 기념관에서 특별전이나 기획전 등을 열 때 이 수장고 안에 있는 사료를 또 선보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꼭 한번 찾아주십시오. 예. 자, 지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조금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뒷 관람객들 중간에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네. 이쪽은 현관인데 현관은 내려올 때 오시고 지금은 예, 안뜰로 먼저 안내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저도 여기는 처음 와봅니다. 네, 여기 잠깐 서겠습니다. 네, 이 나무 너머가 이 집의 공동 현관입니다. 근데 왜 공동 현관이냐? 같이 쓰니까. 네, 누구랑 같이 쓸까 하실 텐데, 이 집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지붕을 쓰는 한 집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소유와 용도가 다른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동 현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오른편 이 구역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저라고 불리는 두 분 대통령님 네 분의 생활 공간, 그죠? 그래서 실질적인 대통령의 집은 여기입니다. 개인 소유 구역. 그리고 공동 현관을 기준으로 왼쪽 편은 전직 대통령에게는 국가가 법률에 따라서 지원 시설들을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비서들이나 경호 직원들의 사무 공간이라든지, 그죠? 대통령 집무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국가 지원 시설, 경호동 구역입니다. 그래서 국가 소유 구역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현재까지도 노무현 재단이 임대료를 지급하고 이 공간에는 관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와 용도가 다른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무가 한 그루 심겨져 있었는데 지금 안쪽으로 이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식된 곳에서 그 나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만 먼저 기억해 주십시오. 네,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진영은 단감 11지기도에서 예로부터 단감으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진영 단감입니다. 단감나무. 여기 잠깐 설까요? 여기가 이제 시야가 좀 트여가지고 설명할 곳이 좀 생겼습니다. 이쪽은 아까 설명드린 이 마을의 중심이 되는 봉화산 설명을 드렸고요. 남쪽에도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을 길게 내딛고 있는 산이 하나 있죠. 마을 사람들은 그 형상을 본떠서 저 산을 뱀산이라고 부릅니다. 뱀산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데는 중간에 이렇게 크게 삼각형 모양으로 경작된 데 보이시죠? 감나무 같이 여기 진영이 단감으로 유명하죠. 실제로 저 감나무 가수원이 대통령님 어린 시절에 대통령님 부모님이 직접 입으시던 밭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 대통령님 별명도 인사 잘하는 감나무집 막내 아들 이렇게 부르셨다고요. 하단부에 보면 초가지붕집 하나 보이십니까? 토담집. 얼마 전에 복원을 완료했습니다. 원래 터만 남아있었는데 저곳이 어떤 곳이냐면 대통령께서 젊은 시절에 둘째 형님과 함께 딱 저 모양 제대로 이렇게 토담집을 직접 지으셔서 선친께서 구슬을 갈듯이 학업에 정진하라는 뜻으로 구슬옥자, 알맞자, 구슬옥자, 집담자, 마옥당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서 대통령께서 젊은 시절에 고시 공부하셨던 정도. 당시에 결혼하신 상태여서 신혼집이 마을에 있었어요. 집 가까운 데 놔두고 왜 어렵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부하셨냐 그러니까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고시 공부도 직장생활처럼 수표로 나면서 해야 된다 하시면서 계획적으로 공부하셨던 것 같아요. 또 공부하시는 대통령을 위해서 여사님께서는 또 당시에 점심 저녁 지어서 이보시고 나르시면서 두 분이서 데이트도 하고 하셨던 그런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저곳을 복원하는 이유는요. 저곳이 어떤 곳입니까? 저곳에서 새로운마을 사시도 합격하셨고 결혼도 저 시절에 하셨고 등남 소식도 저곳에서 들었고 청년 노무현의 꿈과 도전과 사랑에 들어있는 곳이죠. 오시는 분들이 그런 청년 노무현을 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5월 2일에 동상 운영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픈이 되면 특히 큰 입시를 앞두고 계신, 승진을 앞두고 계신, 등남 등려를 원하시는 반드시 찾아오셔서 좋은 기운 받아가십시오. 예, 네, 안뜰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오시겠습니다. 네, 시간대가 이래서 그늘이 좀 협소합니다만 여기 계셔도 되고요. 햇볕 좋으시면 여기 서셔도 되겠습니다. 네, 안뜰입니다. 지금 보시는 뷰가 아까 말씀드린 개인 소유 구역은 대통령의 집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릴까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 최초로 귀향하신 분입니다. 퇴임 후에. 그 전까지는 대통령들 퇴임 후에 거처를 어디로 잡았습니까? 다 서울에 잡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지역주의 타파하자고 한 사람이고 지역 균형 발전하자고 한 사람. 내가 퇴임 후에 서울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말이
우선적이 되지 않겠나. 나라도 퇴무에 서로 있지 않고 지역에 가 있으면 나를 보기 위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지역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당신의 그 지역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 철학을 귀향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몸소 실천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작고하셨는데요. 건축가 고 정기용 선생께서 설계하신 집입니다. 친환경 건축가, 마라는 건축가로 잘 알려진 분이고요. 그분의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혹시 전국에 있는 기적의 도서관을 아십니까? 기적의 도서관을 설계하신 분입니다. 공공건축의 대가라고 불리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이 집도 친환경 건축가답게 나무, 흙, 강판, 돌 등 주로 자연 재료들을 이용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특징 중 하나는 지붕이 이렇게 낮고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보통 전원주택 생각하면 뾰족한 세모지붕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짓지 않았죠. 이유는 대통령께서 까라고 하셨어요, 지붕을. 예. 사람 사는 집이 자연 속에 우뚝 서 있으면 뒷산도 가리고 풍경도 해치고 산세도 거스르고 그렇게 짓지 말고 주변의 자연의 선이 이 집과 잘 이어져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렇지만 자연과 잘 어울릴 수 있게 낮고 평평하게 짓자고 하셨죠. 그래서 밖에서 보면 이 집이 잘 안 보입니다, 낮아서. 그래서 이 집은 지붕 낮은 집 이런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고 대통령께서도 그 이름으로 불리는 걸 좋아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이 집을 낮고 겸손한 우리 대통령의 성품과 많이 닮은 집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동의하십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이 집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나라 전통동, 즉 한옥 구조 특징이고 체다동 구조가 설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독립된 공간들이 용도를 달리하는 독립된 공간들이 서로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죠. 체남. 일단은 여기는 두 분 대통령 네 분의 거처 안채. 여기는 여기서 식사하시던 주방. 여기는 손님 맞으시던 사랑채. 채 나눔 되어 있죠. 채 나눔 되어 있으면 한옥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생활하기는 좀 사실 불편하죠. 이를테면 대통령께서도 이 안채 거실에서 쉬시다가 배가 좀 출출하시면 손수 라면 끓여 드시러 주방 자주 가셨거든요, 직접. 근데 채 나눔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 옷 입고 신발 신고 가셔야 돼요. 물 한 잔 드시려고 해서 신발 신고 가셔야 돼요. 생활하기는 불편했지만 건축가는 좀 되도록 방 강제로라도 밖으로 나와서 새소리도 듣고 바람도 쐬고 경치도 구경하고 계절의 변화도 느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시골 생활 아니겠느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그 의도 이해하시고 대통령께서도 이 집 아주 좋아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사신 지는 한 1년 남짓 정도밖에 못 사셨습니다. 자, 유일하게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차량채로 가보실 텐데요. 그 전에 나무 한 그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이시겠다는 나무 원래 저 자리에 있었는데 생육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원래 여기는 단풍나무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의 후원인이자 오랜 버시신 돌아가셨죠, 그분도. 고 강금원 회장이 기증하신 단풍나무가 있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의미 있는 나무를 여기에 이식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표지석이 있는 나무입니다. 이 집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증 2008년 11월 16일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특히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과 폭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정리하고 넘어가야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한 역사를 물려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4.3 사건, 4.3 민주항쟁에 대해서는 위령제라든지 제주도민 오창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차례 사과의 뜻을 밝히셨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정 책임자로는 최초로 이 4.3 민주항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 뜻에 고마움을 느낀 유족회 분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이 나무를 같이 심으시고 포지석을 설치하게 되었죠. 수종은 제주 산딸나무입니다. 꽃이 희고 열매는 빨갛습니다. 유족회 분들의 말에 의하면 흰 꽃은 희생자들의 순수함, 순결함을 상징을 하고 빨간 열매는 그분들의 열정, 희생을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또 당시 희생자들이 쫓기고 쫓겨서 산속으로 숨어들었을 때, 그죠? 한라산이겠죠? 거기서 배가 고프니까 이 산딸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버티고 연명했다라는 그런 증언도 해주셨어요. 의미가 있는 나무라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대통령의 집에서는 매일매일 관람객 여러분과 만나면서 이 산딸나무를 통해서 4.3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채로 안내하겠습니다. 예, 문은 두 쪽이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주십시오. 뒷분들
보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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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료라서 되도록 만지지는 말아주시고요. 네, 동의만 해주시고요. 한옥에서 손님 맞는 공간을 뭐라 그럽니까? 네, 사랑방, 사랑채 그래요. 여기서 사랑채입니다. 손님들 오시면 접견도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간단한 회의도 하시고 하셨던 장소입니다. 대통령님이 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셨던 장소입니다. 특히 동쪽 창을 통해서 보이는 풍광이 동화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시면서 혼자서 이 경치를 즐기시는 것도 좋아했고 또 손님들 오시면 자랑다고 하셨죠. 대통령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여기 하셨죠. 여기서 이제 경치 즐기시다가 손님들 오시면 이 자리를 내어드리고 맞은편 여기 앉으셨죠. 실질적인 대통령의 자리는 여기. 여기는 로얄석 같습니다. 네. 다시 동쪽을 봐주십시오. 이번엔 동쪽 창틀을 유심히 봐주십시오. 마치 뭐가 연상이 됩니다. 눈치 빠르신 분. 맞습니다. 네. 이번에도 상품을 놓습니다. 네. 마치 4벽짜리 자연 병풍처럼 바깥에 있는 경치를 안으로 끌어들이는 개념을 한옥에서는 차경이라고 합니다. 차경, 경치를 빌린다는 뜻이겠죠. 차경의 개념을 도입한 디자인이고요. 지금은 수영이 조금 틀어졌습니다만 지금도 정면에서 각도 잘 맞춰서 보면 바깥에 바로 앞에 있는 소나무 네 그루가 한 폭당 한 그루씩 싹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천장도 보시면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습니다. 비스듬하죠. 채광을 높이고 보는 시야를 확대시켜서 되도록 이 풍광을 잘 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집입니다. 차경의 효과를 극대화한 공간이다. 남쪽도 차경을 도입했습니다. 창 너머로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뱀산이 길게 누워있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동화들녘은 어떤 곳입니까?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들어보셨습니까? 친환경 농사도 지으셨잖아요. 네, 그 친환경 농사 지으셨던 동화들판도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긴 뱀산과 긴 동화들녘을 이번에는 어떻게 담아냈습니까? 긴 가로형의 액자로 담아냈죠. 네, 차경의 개념을 도입한 디자인. 이 사랑찬에는 많은 작품들이 액자로 걸려져 있습니다만 역시 가장 유명한 작품은 사람 사는 세상, 대통령의 부산 상고 선배이기도 하신 고 신영복 선생님의 글씨입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저서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부분은 1988년 부산 동구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 구호로도 쓰셨습니다. 민중가요 어머니라는 노래 가사말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그때부터 서명하실 때도 항상 사람 사는 세상 이렇게 현재 노무현재단의 모토이기도 하죠. 슬로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신영복 선생님은 글씨체로도 유명한 분이죠. 신영복체. 네, 여러분들도 따지고 보면 각 가정마다 신영복체 하나 좀 다 가지고 계세요. 네, 맞아요. 오늘 가정이 돌아가셔가지고 냉장고 문 한 열어보시면 약주 좋아하시는 분 초록병 하나 나오죠. 처음처럼 이렇게 적혀있으면 뭐 신영복체니까 다 갖고 계시죠? 네. 한 장씩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다는데. 박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 사는 세상 작품보다도 여기 오신 분들이 더 많은 영감을 얻어가는 작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바로 저 사람 사는 세상 액자 밑에 있는 손자의 작품이죠. 네. 예, 2018년도에 이 집을 정식 개방했는데 예, 손님 맞아야 되니까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 집 주인이 권양숙 여사님께서 지우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하셨어요. 신형복제처럼 이것도 가정마다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이것 또한 역시 사람 사는 세상의 한 모습 아니겠느냐. 그대로 돌아. 그래서 뭐 이렇게 지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저걸 어떻게 보존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액자 2점이 하나 그려져 있는 2점이 있는데요. 오늘 안 보이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 집 지을 때 건축가인 정기용 선생과 건축주인 우리 대통령님이 의견을 참 많이 나누셨어요. 싸우기도 많이 싸우셨대요. 이 집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건축주의 생각이 건축가의 스케치와 메모로 남겨져 있습니다. 글씨가 꽤 가지 적혀 있는데 몇 가지 읽어드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고 못들이 되게, 그 다음에 농촌운동의 근거지, 그리고 느리게 살고 작게 생산하고 적게 쓰는 삶, 그렇게 시간을 남겨서 여유 있게 살고 지역에 봉사하는 삶. 어떻게 보면 이 집에 대한 대통령의 건축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들이 건축가의 스케치와 메모로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밖으로 나가셔서 주방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주방은 이쪽이니까요. 네, 앞쪽에서 잘 보이니까 이쪽에서 설명드릴게요. 네.
아주 오래 앉으시고 항상 그렇게 나란히 앉아서 상관 보면서 식사하시다가 로맨틱하게 그죠? 당시 사용하시던 목기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요. 별 소개할 것도 없는 그냥 소박한 주방입니다. 요 개소대 위치가 좀 특이해요. 창 쪽에 나 있는. 원래 저 안쪽 구석에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개소대 여기 내라고 하셨어요. 창 쪽으로. 여기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손님들 오시면 차도 만들고 접대를 위해서 그분들 일하시면서 힘드시면 창밖 보면서 여기 좀 가지시라고 배려해 주신 거죠. 근데 당시 일하시던 이모 제가 알거든요. 일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밖에 볼 시간이 있나. 이 영업 비밀입니다. 리얼하네요. 이왕 말씀드린 김에 시간 괜찮으시면 주방에 이렇게 에피소드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네. 저만 알고 있는 거 하나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저 밥통 보이십니까? 네. 이 집 2018년도에 정식 개방했는데 그 전에 시범 개방, 특별 개방 한번 했었거든요. 누가 이 집을 제일 궁금해했을 것 같습니까? 기자들이 제일 궁금했어요. 아방궁, 노방궁. 그래서 아방궁의 실체를 확인하라고 기자들한테 먼저 오픈했어요. 이곳저곳 사진 찍으면서 이 주방 찍으면서 밥통이 사진이 걸렸나 봐요.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받았는데요. 쿠쿠한테 신제품으로 바꿔주겠다고. 제가 역사적 사료적 가치가 있는 밥통이라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잘했죠? 네. 맞습니다. 네. 창에나 써있는 할머니 사랑해요 보이시죠? 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씁쓸하시니까 손녀딸이 할머니 힘내라고 응원 메시지 적어놨죠. 그 손녀딸이 벌써 커가지고 작년에 서울대 합격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네, 안채로 가보겠습니다. 네, 뒷분들 안 보이니까 올라서지는 마시고 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네, 이곳은 두 분 내외분의 거처 생활공간 안채입니다. 이곳은 거실이고요. 여기는 침실, 둘은 연결되어 있고 안쪽에 조그만 욕실. 또 여기는 현관인데 현관은 문이 두 개가 나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찍으시면 뒷분들은 안 보이니까 그죠? 네. 개인 생활 공간으로 나오는 문 하나, 그리고 이따 둘러보실 대통령 집무실, 지원시설로 가는 일터로 가는 문 하나, 이렇게 문이 두 개가 나 있고요. 여기서 생활하셨죠. 개인 서재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따 둘러보실 곳에는 이제 공용 서재는 있습니다만 개인 서재가 없으셔서 주로 이 거실에서 독서하시거나 집필하시거나 컴퓨터를 활용한 개인 작업들을 여기서 하셨죠. 당시 사용하시던 컴퓨터 책상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요. 잘 보시면은 모니터가 두 개 있습니다. 요즘은 모니터 두 개 쓰는 사람 많은데 당시는 별로 없었거든요. 당시에도 우리 얼리 어답터 대통령은 듀얼 모니터 쓰셨습니다. 하나는 글쓰기용, 하나는 검색용. 그리고 대통령님은 오른손잡이신데 마우스는 항상 왼손으로 쓰셨죠. 동시에 하시려고. 멀티태스킹이 되는 분입니다. 참 특이하신 분입니다. 저 컴퓨터 책상은 대통령님의 마지막 글이 쓰여졌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컴퓨터를 켜면 컴퓨터 바탕화면에 대통령님의 마지막 글이 한글 파일 문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 보시면 오른쪽 벽면에 역시 신용복 선생님의 글씨로 우공이산이라는 중국 고사상어가 액자로 걸려져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각별하게 생각하신 고사상어죠.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거창한 구호나 약속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으며 자신있게 끈기있게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신 바 있고요. 대통령님의 인터넷 아이디, 인터넷 필명도 노공이산일 정도로. 원래 우공이산 하시려고 그랬는데 누가 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노공이산 하셨대요. 어쨌든 각별하게 생각하신 고사상어 우공이산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도 이 거실은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1년에 2차례 신년 차례와 귀제사를 유족과 보좌진들이 이 거실에서 모시고 계십니다. 네, 서로 배려해 가면서 가까이서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도 오른편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그늘에서 잠깐 기다렸다가 동영상으로? 사진으로도 돼? 그러니까 이거를 누르는 동안만 되는 사진으로? 아니, 동영상? 아. 간단하게. 그러니까 순간 포착. 원래 여기 떠나면 우리는 강남농원에 또 견학하셨네요. 감방 끝에 있는 매실나무 발견하시고는 마음에 드셨나봐요. 잘생겼다면서.
옆에 있던 나무 주인이 대통령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흔쾌히 기증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당시에는 마음만 받으시고 정중히 거절하셨답니다. 대통령님은 거절하셨는데 나무 주인은 밤새 마음이 불편했나 봐요. 다음날 바로 뽑아가지고 바리바리 실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기증된 나무. 의미부여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이 나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껍질 벗기는 게 치료한 흔적이고요. 또 의미부여겠지만 2018년 정식 개방 후에 또 여러분들 같이 손님들 찾아주시니까 생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미부여입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께서 좋아하셨던 나무입니다. 네. 뒷뜰로 안내하겠습니다. 뭘 안에 나무가 우리의 그 마음과 그늘적으로 쑥쑥이죠. 근데 길하는 게 무시 못한다는 거. 땅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길을 걸어가는 거야. 네, 뒷뜰 정원을 안내할게요. 네. 아까 사랑채가 대통령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공간이라면 여기 뒷뜰 정원은 누가? 네, 권양수 여사님께서 애정을 갖고 직접 가꾸시고 또 손님들 오면 같이 산책도 하고 하시던 그런 곳입니다. 담장을 축대처럼 높이 쌓지 않고 뒷산의 산세가 고스란히 이 지붕 낮은 집과 이어질 수 있도록 산세를 끌어들이는 개념으로 이렇게 일부러 계단형으로 만든 비스듬하게 만든 정원이죠. 이걸 이제 전통 조경에서는 화계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화계, 꽃계단. 제가 다니면서 토막상식 3개 알려드릴 거거든요. 아까 사랑채에서 하나 했습니다. 뭡니까? 차경, 차경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하게, 이따가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시험 볼 겁니다. 네,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모티브로 삼은 곳은 경복궁에 가시면은 왕비의 처소 있죠. 교태전 뒤쪽에 보면 중국 아미산 정원을 본따 만든 왕비의 정원이 있습니다. 이걸 화계로 되어 있어요. 이 모양처럼. 그래서 거기를 참고 삼아 만든 정원입니다. 저희와 비슷한 굴뚝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계단별로 다른 꽃을 심어가지고 계절별로 다른 풍광을 자아냅니다. 지금 막 모란, 작약, 지금 이 시기만 볼 수 있는 다음 주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딱 볼 수 있는 여러분은 행운이시네요. 모란과 작약도 있죠. 계절마다 다른 풍광을 자아냅니다.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계절 바뀌면 또 오시라고 그때는 정원 보러 오십시오. 네. 네, 뒷뜰 정원 안내해드렸습니다.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네. 네, 여기까지가 대통령의 사적 공간의 끝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국가 소유구역, 그러니까 국가 지원시설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전직 대통령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 지원시설 중에 집무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신 대통령님의 공적 업무 공간, 일터, 서재 겸 회의실입니다. 이곳에서 민주주의, 진보의 미래 이런 주제들을 참모들과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시고 또 친환경 생태농업에 대한 보고나 회의도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서울에서 매번 참모들이 회의하러 내려오기 힘드니까 또 우리 얼리 어답터 대통령은 당시에도 화상회의 하자 하시면서 또 화상회의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당시에 갖춰놨습니다. 테이블 위에 캠 보이시죠? 그죠? 여기서 회의하고 계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만남의 광장에서 수많은 분들이 이 집을 향해서 외치죠? 대통령님 나오세요! 그러면 그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그럼 그 소리가 들리면 회의를 하다가도 탁 멈추시고 저 대통령 모자 보이십니까? 요거 딱 쓰시고 요렇게 회랑 거쳐 나가서 아까 그 장소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소통하셨죠. 많을 때는 하루에 10차례도 넘게 나가셨어요. 나중에 하도 많이 나가셔서 이제 힘드시니까 급기야 이제 시간 정해놓고 이제 정밀적으로 하면서 시민들과 만나셨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워낙 대중들과 원래는 이제 스킨십 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재임 시절에는 그런 기회가 적잖아요. 안타까워하셨지만 퇴임 후에라도 그런 시간과 공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힘들긴 하셨겠지만 돌이켜보면 대통령께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독서광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시는 것처럼 책 10권 정도씩 곳곳에 책을 쌓아두고 있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거실, 화장실까지 책 읽는 스타일은 한 번에 한 권을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권을 주제별로 한꺼번에 읽는, 굳이 말을 만들자면 동시다독하는 스타일? 그 말은 제가 만든 말이고요. 전문 용어로는 병렬식 독서 방법, 이렇게 책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철학, 사상서 같은 거 읽으시다가 머리가 좀 무거우시면 새책, 꽃책 이런 걸로 휴식 삼아 읽으시다가 다시 무거운 책으로 돌아가시는 이런 스타일로 책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서가에는 총 919권의 책이 서가시기 직전모습 그대로 꽂혀져 있습니다. 포털에 노무현 사료관 이렇게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연결이 돼요. 그 사이트 안에
노무현의 서재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에 이 919권에 대한 책 소개 해놨으니까요. 대통령님 마지막까지 어떤 책 읽으셨나 궁금하신 분은 거기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신 대통령의 공적 업무 공간 일터 서재 겸 회의실이었습니다. 네, 가까이서 보시고 이제 마지막 장소로 가겠습니다. 네, 이쪽입니다. 마지막 장소는. 네. 그늘쪽으로 좀 불러서 주십시오. 거기 가셔도 되고요. 이쪽으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분과 아까 말씀드린 국가 지원 시설 다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경호 직원들과 비서들의 사무공간, 경호동입니다. 이제 이쪽 복도 기준으로 저쪽 편이 아까 둘러보신 실질적인 대통령의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공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원이 생겼어요. 이걸 이제 전통 조경에서는 중정이라고 합니다. 그 중정 말고요. 중앙정원. 예, 중정이라고 합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집 마당에 이렇게 모래를 많이 깔아놨다고 합니다. 더운 여름날 물이라도 한번 쫙 뿌리면 이렇게 대류 현상이 생겨서 냉난방에 돈도색을 했다네요. 그래서 이게 선조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죠? 저 가운데 물 담아놓은 데 보이십니까? 이게 드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목조 건물들, 궁궐, 사찰, 고택 이런 데 보면 독에다가 많이 담아놓기도 하는데 저기 물을 담아놓고 했대요. 용도는 방화수입니다. 뭐 저거 가지고 물을 끄겠어요. 네. 옛날 사람들은 화마, 불귀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생각했대요. 화마가 이 집을 찾아왔을 때 저 물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고 험상궂은 자기 모습에 놀라서 도망가라고 상징적인 의미로 저렇게 물을 담아놓고 했답니다. 세 번째 토박상식 드무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는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부하시는 굉장히 결혼은 뭐 소개할 게 있겠냐 싶겠지만은 소개할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조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직 대통령의 사제에 딸리는 경호동, 경호시설은 별도의 공간이 따로 짓습니다. 그런데 붙여지었죠. 이유는 대통령께서 붙여지라고 하셨어요. 따로 지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얼굴 제일 많이 볼 사람들인데 굳이 떨어져 지낼 필요가 있느냐. 부르면 바로 와서 보고도 하고 회의도 하고 대면도 하고 직원들과 격이 없이 소통하면서 지내고자 하셨던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통령님은 격이 없이 소통하고자 하셨겠지만 직원들은 좀 불편해서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네. 그리고 경호시설이 바깥에 나가 있으면 마을 쪽으로 나가 있으면 누가 불편합니까? 주민들 불편하죠. 때로는 검문도 해야 될 테고, 그죠? 연희동처럼, 그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직원들과 또 소통하면서 지내고자 하셨던 대통령의 뜻 때문에 이렇게 붙여지게 된 거죠. 붙여지면 집이 큰 거여가지고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처음에 있었죠. 근데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기도 했고요. 네, 대통령께서는 이 집 지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내가 살다가 언젠가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공간이다. 그래서 언젠가 이 집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뜻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위에 보시면 처마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설계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길게 나와 있으면 건축 면적에 포함되어 가지고 건축법상 건축비도 많이 들더러 세금도 많이 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길게 빼자고 하신 이유는 나중에 개방했을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볕이 쬐나 그죠? 관람 환경을 좋게 만들자. 처음부터 그렇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자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집 구조가 곳곳에 회랑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관람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집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2018년도 이 집을 정식 개방하기 전까지는 권양수 여사님께서 살고 계시다가 이후에 이제 관람을 해야 되니까 이 집을 노무현 재단에 기증하시고 지금 마을 중간으로 이사하셨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화마을을 쭉 살고 계십니다. 다른 데 안 계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호동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시간 괜찮으십니까? 네. 경호 직원들, 경호관들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할까요? 네. 재미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경호원 하면 어떤 모습들 떠오르십니까? 선글라스 28 가르마에 까만 양복에 이니어도 하나 끼고 선글라스 저기 총도 안 잡차고 그죠? 근데 우리 대통령님 경호관의 모습은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밀짚 모자 쓰고 다니고 얼굴 새카매가지고 등산복 입고 다니고 멀리서 온 사람이 농사꾼인지 경호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셨거든요. 동화산 웰빙숲 밖으로 나가야지, 화포천 쓰레기주로 나가셔야지, 농사 감독하러 나가셔야지, 공장 배수 감시하러 나가셔야지, 또 하루에 10차례 넘게 나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저 만남의 광장. 그때마다 다 누가 따라 나가야 됩니까? 경호관. 무슨 퇴임한 대통령이 현직보다 더 바쁘냐면서 지나친 업무량에 경무에 시달렸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 해설하면서 이렇게까지만 설명드렸더니 당시 경호 업무를 보던 경호관이 저한테 와가지고 귀여운 항의를 했어요. 아니 거기까지만 말하면 우리가 뭐가 되냐고. 그래서 꼭 붙여달라는 말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힘들고 경무에 시달렸지만 우리 대통령님 모셨다는 자부심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경호 장교도 총, 칼 이런 거 아니고 우리 대통령 경호관의 경호 장구는 뭐? 호미, 상, 낫. 실제로 그런 거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총부의 아들이잖아요. 지나가다가 포란폭이 그냥 안 지나치죠. 낫을 하나 들고 있다가 드려야 되고 많으면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굴 새까맣고 밀짚 모자 등산복 이해되시죠? 네. 어쨌든 직원들과 격이 없이 소통하면서 지내셨던 우리 대통령의 모습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간에는 이 집의 크기, 이 집의 규모를 가지고 아방궁, 노방궁 그러면서 좀 악의적으로 알려졌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 집을 다른 의미로 큰 집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 큰 집 간다 할 때 그런 큰 집처럼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시면서 힘들고 지치신 일 있으면 또 이 집 한번 떠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마치 큰 집 가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또 한번 들러주셔서 대통령 노무현이 귀향에서 시민 노무현, 농부 노무현으로서 가졌던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꿈도 확인해 보시고 스스로의 꿈도 다져가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날 때까지 저희들도 이 집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은 이쪽입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14년 동안 감옥 가는 9번 들어왔는데 오늘 10번째 오는 건데 여기를 들어와본 건 처음이에요.
마리스모님이 그거 있어. 그러니까 맨날 찍고 다니시니까 남는 게 없어요. 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내려가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또 어디를 갈까?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